배경이 포함된 일러스트를 그릴 때 색칠을 잘 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신경 쓰면서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오늘은 배경 일러스트 색칠이 어려운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채색의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부터 한번 빠르게 하고 넘어가 볼까요? 이번 그림은 낙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손 가는 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포토샵을 주로 그림 그릴 때 사용을 해왔는데 최근에 아이패드로 한번 도구를 전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낯설지만 연습용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드로잉 자체는 정말 많이 썼지만 아이패드로 색칠까지 하는 거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연습해보자 하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그리는 저희 미르라는 마법사 캐릭터를 그려주었습니다. 자, 배경 일러스트를 색칠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5가지 기준 중 첫 번째는 바로 색의 온도입니다. 여러분, 색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푸르스름하고 시원한 색을 한색, 따뜻하고 온화한 색을 난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그냥 딱 노란색, 파란색을 구분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파란색 중에서도 따뜻한 파란색이 있고 차가운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을 쓰더라도 조금 다소 차가운 와인 같은 빨간색이 있고 조금 더 따뜻한 다홍색 같은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색칠을 할 때 어떤 온도로 색칠하고 싶지를 신경 쓰면서 그리다 보면 색칠을 할 때 기준이 좀 더 빠르게 잡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지금 제 그림은 한색 계열에 가까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난색 계열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파란색을 칠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한색 계열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한색을 좋아하냐 난색을 좋아하냐도 사람마다 취향이 되게 다른데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의 색의 온도의 취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쿨하고 시원한 느낌의 컬러를 정말 좋아해서 파란색, 하늘색, 굉장히 차가운 초록색 이런 색깔을 그림에다가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너무 내가 좀 시원한 그림만 그리는 것 같아서 따뜻한 그림도 그려보려고 언제 좀 주황색이 메인인 그림도 그려봤는데 그리는 내내 굉장히 좀 떨떠름하고 좀 그리기 싫었던 기억이 나요. 그림 자체는 예쁘게 나왔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따뜻한 느낌의 색을 잘 쓰지 않아요. 이렇게 색에는 온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사람마다 온도의 취향이 존재합니다. 저는 파란색을 보면 왠지 신성하고 아름답고 굉장히 희소성 있고 특별한 고귀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파란색을 보면 너무 서늘하고 춥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따뜻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보면 되게 답답하고 뭔가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노란색, 주황색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상큼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색의 온도에 대해서 나는 찬 색을 좋아하는지 따뜻한 색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고 나면 배경 일러스트를 그릴 때 공간의 분위기를 빠르게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제가 좀 차가운 색을 좋아한다는 걸 안 이후에 배경 그릴 때 어떤 색을 쓰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조금 더 빨라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냅다 하늘색이나 파란색부터 바르고 시작을 하고요. 어쩌다가 이제 난색 계열로 색을 쓴다고 해도 꼭 명암을 넣을 때나 뒤에 뒷받쳐주는 배경 색깔은 시원하게 꼭 해주는 편입니다. 그것처럼 나는 어떤 온도로 배경을 칠해보고 싶은가 하는 기준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내 취향을 파악해서 그려보는 거,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의 시간대입니다. 인물만 그릴 때는 인물의 성격이나 직업이나 이런 거를 표현하기 급급하지만 여러분 배경까지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 인물의 이야기가 공간까지 확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에 배경을 그릴 건지를 설정을 하면 또 색감이나 이런 걸 설정하는데 의사결정이 되게 빨라져요. 내가 같은 공간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새벽에 그 공간이랑 낮 12시에 해가 짱짱하게 비칠 때의 배경이랑 그리고 노을 질 때의 배경이랑
밤의 배경의 시간대는 각자 다 색깔이 완전하게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어떤 시간대를 색칠하는 거를 좋아하지? 라는 기준을 하나 잡고 배경을 색칠하다 보면 어떤 색으로 칠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들이 좀 방향이 잡혀요. 저는 좀 서늘하고 빛이 엄청 뚜렷하진 않은, 빛이 아주 살짝씩만 들어오는 그런 걸 선호하기 때문에 쨍하게 대비가 올라오는 한낮의 12시 같은 그림은 많이 그리진 않습니다. 이 시간대를 설정한다는 것은 내 그림의 광량, 즉 빛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낮 시간대로 그림을 그릴수록 굉장히 밝고 화사한 느낌이 나올 수가 있고, 아침이나 새벽 시간을 그린다면 은은한 색감으로 그릴 수가 있고, 밤 시간대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메인 광인 햇빛은 별로 없지만 다른 조명에 의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채색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떤 시간대를 그리는 걸 선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좀 서늘하고 시원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새벽대를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요. 다른 시간대를 그림을 그린다면 좀 외진 곳에 있는 그늘진 곳을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시간대를 그리는 걸 좋아하는지, 어떤 온도로 색칠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를 정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칠할 때 되게 망설임 없이 빠르게 채색을 할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두 번째 기준인 시간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시간대를 그리는 걸 좋아할까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바로 날씨입니다. 같은 시간대라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랑 눈바람이 치는 날씨랑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와 그 맑은 날씨 중에서도 여름의 맑은 날과 가을의 하늘의 맑은 날은 완전히 또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공기의 느낌을 이 날씨가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날씨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가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 취향을 생각해보면 되게 좋아요. 저는 비 오는 날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해서요. 옛날부터 비 오는 날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어요. 저는 실제로도 비 오는 날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서 장맛비가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우산 들고 나가서 한참이나 걷곤 하고 창밖이 잘 보이는 카페에 놀러 가기도 하는데요. 그 취향이 이제 그대로 반영돼서 그런지 그림도 좀 비 오는 날처럼 약간은 칙칙한, 좀 푸르스름한, 태양이 잘 들지 않아서 사물이 좀 흐려 보이는 그런 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해가 굉장히 쨍쨍하게 드는 것보다는 해가 좀 반쯤 가려져 있는 것 같은 곳에서 조금 빛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날씨에 대해서 내가 어떤 날씨를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대로 그리겠다고 배경 그리기 전에 설정을 해놓는 것도 그림을 그릴 때 쓸데없는 의사결정들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날씨를 좋아한다면 여름에 부는 에어컨 같은 시원함을 좋아하는지 가을 같은 시원함을 좋아하는지 날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배경의 생동감이에요. 생동감은 채도랑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채색 분야인데요. 채도를 확 올리면 굉장히 쨍하고 눈이 아플 정도로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채도를 낮추면 그림이 좀 죽어 보이면서 생동감이 확 줄어들죠. 이만큼 생동감이라는 거는 채도에 관한 지표입니다. 되게 차분하고 그런 담담한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색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다소 채도가 높은 그런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얼마나 그림을 좀 생명력이 느껴지게 채도가 진해 보였으면 좋겠는지 그 지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림이 칙칙해 보인다 싶으시면 채도를 확 올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번째 요소는 공간의 생동감을 어느 정도로 보일지 정하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인 인물에 관련된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배경 그릴 때 가장 그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인물의 감정입니다.
사실 배경을 잘 그리고 싶은 분들 대부분이 캐릭터 뒤에 뒷받침될 수 있는 배경을 그리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배경 자체를 잘 그리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인물이 돌아가고 인물이 있을 법한 공간을 그리는 게 목표잖아요. 저 또한 항상 인물을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느껴주게 하려고 배경을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냥 인물만 그리면 그냥 어디 좀 숨어있는 여자애 같지만 배경에 이렇게 타일 같은 거를 그려놓으면 얘는 왜 여기 있을까? 여기는 어떤 공간일까? 얘는 왜 저기 저렇게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물의 감정이 또 배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인물을 그릴 때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리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약간 수줍고 눈치 보는 것도 같은데 뭔가 좀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기도 하고 뭔가 기다리고 있는 애 같기도 하고 뭔가 대놓고 앞에 드러나기보다는 조금 뒤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그런 조금 비밀스럽고 수줍고 신비스러운 그런 인물의 오묘함이 캐릭터한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도 그릴 때 좀 뭔가 대놓고 번쩍번쩍하게 빛나는 곳보다는 밝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뒤에 그늘에 살짝 숨어 있게 되는 그런 배경을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려지는 그림 속에서 저 자신을 알아채곤 합니다. 아, 나 요새 이런 상태구나. 아, 나 요새 많이 회복했구나 하면서요. 예전에 이제 한참 힘들 때는 이렇게 막 칼이나 못이 드글드글하게 꽂힌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다리가 잘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지금은 보면 뭔가 다시 어딘가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은 약간의 걱정스러움과 그런 비밀스러움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림에서. 그래서 이렇게 인물의 감정을 나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것도 배경을 그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비밀스럽고 수줍고 그런 캐릭터를 그리려고 하는데 대낮 12시에 햇빛이 짱짱하게 비치는 공원에 있는 소녀를 그리면 조금 드러내고자 하는 감정이랑 취지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반면에 굉장히 외향적이고 말 많고 여기저기 사람만 있으면 말 걸고 싶은 그런 강아지 같은 캐릭터를 그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뒤에 약간 숨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의 배경하고는 또 맞지 않을 수 있겠죠. 그것처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인물의 감정이나 분위기가 배경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들 옛날에는 일일이 의도하고 그렸는데 이제는 좀 채색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데 되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말 자동 반사적으로 컬러와 감정을 잘 매치를 해서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걸 다 하나하나 의도하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그리는 인물의 감정이 어떤 감정을 발산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색칠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강아지같이 사람을 좋아하는 외향적인 캐릭터를 그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전부 다 하늘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 같은 약간은 흐릿한 신비스러운 그런 색을 쓰는 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정열적인 주황색이나 빨간색을 쓰는 것도 캐릭터의 외향성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저는 저 자체도 첫인상이 굉장히 차갑거나 담담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캐릭터 그릴 때도 살짝 차가운 인상으로 그리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저 자체가 막 외향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집에만 있고 어디 들어있는 어디 실내에 있는 그런 내향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림도 이렇게 좀 차분하고 막 그렇게 대비가 쨍하지 않은 색깔이 다 비슷비슷하고 조용해 보이는 그런 정적인 분위기를 그림에서도 표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배경을 잘 색칠하기 위한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온도, 두 번째는 시간대, 세 번째는 날씨, 네 번째는 생동감, 다섯 번째는 인물의 감정. 이 5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각자의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셔서 나는 이 부분을 그림에서 어떻게 하고 싶었더라? 또는
내가 어떤 그림이 취향이었더라? 나는 좀 차갑고 서늘한 그림이 취향이었나? 아니면 따뜻하고 온화한 그림이 취향이었나? 혹은 나는 좀 쨍쨍한 날씨의 그림이 취향이었나? 혹은 어두컴컴한 그림이 취향이었나? 혹은 내가 그리는 인물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감정이었나? 아니면은 은밀하고 신비스러웠나? 혹은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림은 분위기가 담아내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져 있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레 여러분의 그림의 임팩트는 더 커져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예쁜 새로운 그림과 새로운 그림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